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정관계 인사들은 김 전 대통령이 한평생 실천했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떠올리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세상을 떠나기 7달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 일기장에 남긴 글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그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독재에 맞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국민들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룬 뒤에는 그토록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평화를 착실하게 실천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초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독재 정권에 굴하지 않고 이 척박한 땅에 민주, 인권,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대통령님이 추도식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한 사람의 자연인이 아닌 시대 정신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으로 기억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온 생애를 바쳐 꽃피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민족의 자존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워왔고 이후에도 그 전진은 계속되리라 믿었기에 김 전 대통령은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붕차대한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세계적인 정치인이었고 사상가이자 투사였던 김대중. 이름만 들어도 설레었던 고인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뒤에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대회가 1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90세가 넘는 고령의 참가자서부터 장애인들까지 모두 수영으로 하나 돼 인간 승리라는 감동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이 마스터즈 대회 마지막 날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여경을 펼칩니다. 1위부터 6위에게 메달과 대회 증서를 수여하는 시상식은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I'm having a great time at the Masters. I'm here with my team from Guildford and my family who've come to watch. So it's been a lot of fun. It's gone really well. And thanks to FINA for having us here. 마스터즈 대회는 도전과 극복, 치유라는 이름의 감동 드라마였습니다. 93살의 일본 수영 동호인이 대회에 참가해 노익장을 과시했고 자폐장애 1급인 이동현 씨는 경영 종목에 참가해 비장애인들과 실력을 겨뤘습니다. 또 70년대 중후반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선수였던 최연숙 씨는 2년 전 내추럴에도 불구하고 참가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짬짬이 시간을 내 참가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대회를 통해 하나가 됐습니다. 해외 선수들이 너무 이게 피지컬도 다르고 워낙 운동량도 좋고 해가지고 따라가기 쉽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제 참여의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를 통해 남도의 먹가 맛을 전 세계에 알렸고 유무영의 광주 도시 브랜드를 끌어올렸습니다. Facilities was very good. All the member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re working very hard. We have a good competition. The swimmers are very happy. 전 세계 84개국에서 5,600여 명의 선수와 코치들이 참가한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 세계 수영 동호인들은 14일 동안 이곳 광주에서 실력과 나이, 그리고 인종과 장애로 인한 차이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의 합작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광주시는 합작법인 투자금 입금이 내일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입금이 완료되면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21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합작법인 명칭과 3명의 임원이 선정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용섭 광주시장이 대표이사로 선정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공식이 다음 달 5일에 열립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5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중앙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호선 건설에는 총 사업비 2조 1,760억 원이 투입되고 광주시청과 금호동, 남광주와 광주역 등을 잇는 1단계 구간은 오는 2023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논의가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은 16년 동안 찬반 논란을 겪다 지난해 11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시정 개입 의혹과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가 10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광주시는 정책자문관을 상임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공고하고 앞으로는 비상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월 정액을 지급할 수 없지만 민선 6기 기간에는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별도의 사무실까지 제공했습니다. 또 시장의 인척이 자문관으로 임명돼 관급공사 수주에 개입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물에 잠겨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화순군 춘향면의 한 수영장에서 10살 박모양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객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양이 타고 있던 튜브가 미끄럼틀에 끼어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보복 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일어난 보복 운전 건수는 지난 2017년 95건에서 지난해에는 121건으로 늘었고 전남은 같은 기간 120건에서 129건으로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고의 급제동이 가장 많았고 진로방해와 협박, 폭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가운데 49%는 기소됐지만 51%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내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여름방학 이전 수준으로 늘립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62개 노선에서 123대를 줄여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계약 시기에 맞춰 내일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 대수가 많은 간선 노선은 1분에서 10분, 지선 노선은 5분에서 15분가량 운행 간격이 줄어듭니다. 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이 지역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광주시는 가전, 금형 등 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이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 동안 1인당 월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인원은 134명이고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2분기 전남의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107.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천과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증가폭으로 업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가 6.4포인트 상승했습니다.